제59화 잘못된 것에 동조하는 것도 역시 바보이다. 잘못된 것에 동조하는 것도 역시 바보이다. 자신만 잘못을 하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건 간에 자신만 제대로 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남의 잘못된 행동에 무엇이라도 거저먹을 것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똥개처럼 그 주변을 서성거린다면 그도 역시나 그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검은색은 그 색이 조금 덜 검다고 흰색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똥을 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똥을 자신의 몸에 묻히고 있다면 그도 똥을 싼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묵자에는 물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자 철학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물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옷을 검은 물에 담그면 검게 변하고 파란 물에 담그면 파랗게 됩니다. 그 바탕이 어떻든 간에 담그는 물에 따라 천은 그 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흰 바탕이라고 주장을 해도 검은 물과 어울리면 검은색이 되고 파란 물과 어울리면 파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어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묵자는 규준을 제시합니다. 목수가 한 번 줄을 긋고 자르면 그 목재는 더 이상 길게 자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국시대 법가의 사상보다도 더 엄격한 규범입니다. 규준을 정하는 것은 목수가 선을 긋고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천을 물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절대 가까이 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왠지 고리타분하고 인정머리가 없어 보인다고요? 원래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남의 이목이 아닌 자신과의 습관의 싸움입니다. 하루하루를 정확히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삶입니다. 그저 주위에 흔들리며 오늘은 파란 물에 담기고 내일은 노란 물에 담기고 그 다음 날은 빨간 물에 담기고 그렇게 5만 가지 물에 자신을 담그면 결국 자신은 검은색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가 절대 반대를 한다는 자식의 결혼에 부모가 결국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자식은 불행한 결혼을 한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더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자식을 잡고 오열합니다. 완전 코미디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이든 친척이든 상대가 아니다 싶은 길을 선택을 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 도망을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선을 긋고 잘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조언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직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멀리 도망을 치는 것이 제일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딱 3번만 충고를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자식을 피해 무조건 재산을 정리해서 야밤 도주를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자신의 몸이라고 해도 암에 걸린 장기는 떼어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오늘 또 무엇인가 암덩어리를 떼어내지 못하셨나요? 싱싱한 딸기도 상한 딸기와 같이 두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보리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